어쨌든 그 기자 생활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의학 기자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네. 30년 가까이 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만 해도 기자들의 어떤 존중을 받고 위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기레기로 지금 제가 욕을 처음 먹고 있지 기자할 때 않습니까? 92년도는 어땠냐면요. 그 조중동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YS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월급도 무지 셌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경험까지 있냐면 무슨 그 고등학교 동문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 판사, 의사보다 조중동 기자가 제일 상석에 앉아요. 그 정도로 막 대접도 받고. 그러면 선배님도 상석? 아니 근데 중앙일보에 있으니까. 중앙일보에 뭐 아무튼 어쩌나. 어딜 가더라도 대접 받았죠 저도. 그리고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근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95년. 예, 그때 그 삼풍백화점. 그때 이제 제가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제 그 롤은 뭐냐면 그 헌혈하려고 줄 서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미담 사례 취재.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참 황당한 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분한테 가서 제가 중앙일보 기자인데 뭐 취재하려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뜻으로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젊은 대학생이 나 조중동이랑 인터뷰 안 해요. 와, 제가 그냥 머리를 한 대 띵 맞는. 어떻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불과 그때 그래서 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좀 이해가 되고 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때 운동을 하시고 깨어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막 인터넷 돌풍이 부는 거예요. 막 야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 그대로 윤정기나 송신탑 이런 시설은 다 고물덩어리 아니에요. 네. 옛날엔 그런 자본이 투자가 돼야만 언론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5G로 통신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걸로 폼 잡는 시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조중동의 최고 전성기 때 제가 입사해서 그 몰락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쭉.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직업 가운데 뭐 사실은 가장 좀 초라해진 게 기레기 기자죠. 그리고 이게 저 동료 기자들끼리 미안한데 기자들이 이런 직업적인 애로가 있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는 회사를 대표해 나가니까 대접을 받아요. 뭐 장차관, 국장, 뭐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술자리에서 뭐. 근데 안에 들어오면 또 한없이 초라한 게 기자예요. 저는 위에서. 그런 위선을 많이 봐. 뭐냐면 처음에 기자로 들어가면 국장한테도 님자를 안 붙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인데도 최국장 이러지 님자 안 붙이. 님자 좀 혼내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몰랐어. 관행 그래요? 몰랐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높아도 님을 안 높아도 붙여요? 님자 안 붙여요. 부장한테도 김 부장 이러지 김 부장님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면 선배님도 아니고 선배 그냥 님자 절대 안 붙여요. 왜 님을 안 붙여? 그게 수십 년 언론사의 그 관행인데 이유는 뭐냐면 너가 쓴 기사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그런 취지예요. 본조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의 그 데스크, 너의 국장이라고 해서 너가 뭔가를 물고 왔는데 내 맘대로 고치지 않겠다. 너의 기사를 존중해 주겠다. 이게 모든 신문사나 언론사의 관행이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이 많은 분인데 김 국장 뭐 그 다음은 존댓말을 하죠.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호칭을 부를 때는 님을 안 붙여. 김 국장, 뭐 이 부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명박사. 난 그런 거 제일 싫어. 너 뭐야? 안돼 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외형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요? 왜 외형이냐면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 언론사는 특이하구나.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애로가 뭐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인사를 해요. 정기 인사를 6개월마다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평기자는 데스크는 국장단, 국장단은 뭐 오너나 뭐 주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튜닝 의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뭐 님자 안 붙여도 위에 사람들 그러니까 기자가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거나 전문가 집단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좋은 기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풍토는 내부 평가가 아주 중요하고 내부 평가를 잘 받아야 얘가 똘똘하네. 그러면 다음번에 부장은 차장은 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출세 코스를 가고 사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안에서 이렇게 눈치를 못 보면 퉁퉁 튕겨나 인사 때마다. 뭐 계속 튕겨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자기 뭐 후배 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뭐 판매국, 광고국 퉁퉁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신문사가 보면은 언론 독립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인사를 하니까 오히려 일반 직장보다 더 윗사람들을 데스크를 신경을 쓰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 기자가 또 그 쉬운 일이 아니네 이게. 그리고 이제 기자가 요새 기레기라는 욕을 많이 먹지만 근데 나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을지 모르는데 독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 물어보는 거 어떤 의미이시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독자나 기자나 똑같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뉴욕타임스는 구독료를 내요 제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거는 구독료를 안 내요. 거의 뭐 안 낸다기보다 종이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컨텐츠에 대해서 페이백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독자들도 너무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그 이제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들 기사 내가 뭔가 이 사람 이런 정파성을 띠고 있는데 그 속이 답답했는데 그걸 긁어주는 이론을 딱 제시해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아닌 사람은 그냥 죽일 놈이야 기레기야 이거 확 갈라지는 데다가 돈은 안 내. 구독료 안 내. 그러면 그 신문사 월급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사람도 생활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자연스럽게 광고주 내지는 회사원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자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만 쓰는 거야. 그래야만 구독료가 올라가고 뭐가 쌓이니까. 이렇게 가니까. 아 이제 갑자기 그 신문사 그 성토하는 자리가 갑자기 아니 되버렸는데. 단순 아니라 제 근데 얘기는 기러기라는 풍토는 예. 기자만 잘못한 왜냐하면 기자가 뿔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랑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이 생활하는 사회인인데 그 사람들만 이상한 놈이 아니고 묘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치가 어느 나라의 정치가 수준은 그 나라 이제 국민이나 유권자나 유권자 같이 수준하고 간단 맞다는 말이에요. 것처럼 언론도 사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중동의 그 몰락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다이나믹하구나. 네. 그래서 이 언론은요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저는 변화한다고 믿어요. 제가 이 비욘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도 옛날 같으면 불가능하죠. 그냥 뭐 송신탑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윤전기 배달소년 그 하드웨어가 몇천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아시지만 어떤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렇죠. 이 송출은 무료예요, 무료. 영상까지 빡빡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널리즘이 양심적인 저널리즘이 독자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네.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신문 가자. 근데 이번에 좀 또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좀 연속으로 그냥. 아주 세게 힘든 센 걸로 가야 돼요. 빨리.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명 선생님이 채널 분들은 저 녀석 변명만 듣는 거 짜증 난다 지금 그런데 예 근데 그래도 좀 그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민주사회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저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샘내지 마시고. 전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 괜찮아요. 들어오신 사실 몇 명 안 돼요. 몇 분 글 남기셨는데. 몇 분 안 되는데 구독 취소가 이렇게 근데 많으면 구독 어떡해요? 또 됐습니다. 예, 지금 네. 미치겠네. 오늘 한 50명 구독 취소네요. 미안합니다. 그 질문 좋은 거 하나 했는데 맞죠? 진단 세 번에. 키트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뭐냐면 저는 정치적으로 정말 중도예요. 어떤 분들은 뭐 노무현 뭐 파티에 갔다 아니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티를 왜 해요? 말도 그냥 우연히 뭐 전효옥 씨하고 한미경 선생 부부끼리 친해서 사적으로 하는데 그걸 전효옥 씨가 마침 그날 주위에 무슨 뭐 노무현 씨 뭐
탄핵이 있었다. 엉뚱하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거를 와해를 한 거고 제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래요? 그 사진 보면 또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날짜가 이렇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네. 진짜로. 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난번 대선 때는 안희정 네, 씨를 안희정 공식 씨. 지지했어요. 진짜로. 그 대선 출정식에 가기도 하고 안지사 그 지사 댁에 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네.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절반의 오른쪽 분들이 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저한테 한 3분만 주세요. 아니요, 뭐냐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냥 얘기 다 하셔도 뭐냐면 됩니다. 예. 코로나 사태 때 네. 네. 좋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끄덕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좋아지다가 그 이제 일상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네, 뭐 그런 국민을 얘기가 차관이 뭐 나왔죠. 행사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신천지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뭐가 좋아졌다. 중국이 저 난리인데 뭘 일상을 유지해. 그리고 대구 경북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글부글, 제가 좀 욱하는 성질이 그래 부글부글 하다가 그러다 또 한 보름 있다가 조금 순천지가 가라앉을만 하니까 또 정부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뭐 방역 모범 국가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구로 콜센터 사건이 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의학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촉대를 메고 좀 정부 비판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중국 입국을 못한 것도 좋다. 뭐 더 높은 차원의 외교 경제 뭐 이유가 있겠지. 좋아, 그건 참을게. 근데 지금 자화자찬할 때입니까? 지금 중국이 저 난리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뭐 종편 프로그램도 나가고 3번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굉장히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제 썼어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제 페이스북으로 그 저하고 친한 그 스탠퍼드 한 박사님이 제보를 하나 한 거예요. 야, 홍박 이거 봐봐. 그 지금 그 미국 청문회? 국회의원이 청문회 하는데 하원 청문회. 얘가 이런 얘기를 했대 하고 한국산 그 퀴트가 not adequate, FDA로부터 부적절하다고 났다고 이렇게 딕테이션 해갖고 딱 보내. 그래서 이거 뭐지? 야, 이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솔직한 얘기인데 그 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얘기는 해야 돼. 뭐냐면 그 키트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모 업체가 정부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특혜를 받아서 빨리 그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 그 업체의 방식이 FDA 방식하고 좀 다른 거다라는 소문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구나. 그런데 국회의원이 전 세계가 보는 듯이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안 봤네. 그래서 제가 일보러 사실 확인은 나중 문제고 일보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키트 관련 업체들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정확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딱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걸 볼 때 이제 특히 이제 친정부적인 분들은 이 자식이 계속 정부 비난만 하는데 정부가 잘한 것도 있는데 얘는 왜 정부 비난만 하냐 하고 이제 속이 상해 있던 차에 미국 국회의원 기사로 확인도 안 하고 마치 느낌이 뭔가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올렸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의학 전문 기자로 권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연예인이 파장이 큰데 이제 그 본인이 취재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 제기만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있었거든요. 부분은 제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조금 성급했지. 근데 이제 사과합니까? 아니 근데 아니, 사과를 드리고 사과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사과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산불이 나요. 네네. 그럼 일단 불났다라고 그렇죠, 어디서 불났다고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의 원인이 뭐고 그건 나중 문제고.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거지. 근데 그 리플 같은 거 좀 안타깝지만 그런 거 제가 뭐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요거 요건 좀 심했어요, 형님.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사람들이 봤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한 게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가 아, 소신껏 좋아 그 정도 그렇죠. 네가 미디어 일을 하니까 그 정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냐? 제가 그거 너무 좀 웃기는 게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약을 올리기 그러면 제가 열받았고 아니 약 그 올리는 거 해석을 참을 수 그렇게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제가 책임질까 합니까 하고 제가 썼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제가 한 5분 만에 지웠어요. 5분 만에 지웠는데 그래서 올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5분 만에 지웠어. 근데 그 5분에 그거를 캡처하고 500번 캡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진짜 저도 사실 그거에서 좀 약 올랐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미숙하고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대응을. 욱하셔서 또 제가 우계의 인간- 왕자 아니에요. 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음식점에 갔어. 유명한 넓은 음식점에서 밥 먹고 아이들하고 집사람 밥 먹는데 저쪽 테이블에 어떤 나이 든 두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 두 명하고 뭐 부부는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너무 눈살 열받지. 찌푸리게. 그래도 보통은 참는데. 그래도. 근데 네. 참는데 제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뭐. 근데 제 바로 앞에 덩치 이런 분도 있었는데 밥만 먹더라고요. 덩치 커도 주고 사람은 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욱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 너 홍해거리지? 너 TV 나왔다고. 알려주셨네. 네가 왜 떠들어 임마. 네가 너 진단 키트, 엄마, 황우성 막 황우성 뭐 이 이렇게 자식아서. 그럼 나그 가게 점원을 통해서 나한테 해야지. 네가 뭔데 떠들어. 에이, 그런데 저는 서운한 게 우리 너무- 아들이 저는 둘인데 훌륭하시다. 대학생 아들 두 놈도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도와야지, 진짜 배신. 뭐. 그러니까 진짜 배신감 느꼈겠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걸로 지금도 저보고 나서지 말라고 그냥 아들 둘은 저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왜- 서운해 진짜. 근데 제가 아드님들이 슬쩍 눈을 펴. 네, 아들 반반 먹고 아니 저희가 아니, 그리고 서운해, 그 덩치 아니.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욕 드립다 얻어먹고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좀 욱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 핏대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좀 있네. 아니 정의감 그거는 뭐 그건 아닌가요? 아니야 욱하시는 저희가 거야. 남자야 그냥 남자. 아까 얘기한 그거는 네. 제가 댓글을 보고 이제 야 내가 이런 의도로 쓴 거지 내가 언제 엉터리라고 그랬어. 진짜 저는 명 박사님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키트가 뭐 월드 베스트는 아니지만 좋은 키트를 만드는 역량이 있다는 건 의사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때나 지금도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국회의원이 세계가 다보디스는 나왔으니까 확인해보자 올린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좀 서운한 거예요. 물론 제가 반정부적인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욱해서 올렸는데 솔직히 그 여파가 사실 오늘까지도 있어요. 아유, 지금도 계속 있을 지금 거예요. 말도 지금. 못해요 지금. 저도 진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그게 근데 좀 사과를 아무래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아까 마음 그런 반응 편하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제가 조금 표현이 그렇게 간 거는 좀 뉘앙스상으로 그런 거 간 거는 저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명박사님이랑 인터뷰할 때 뭐 그 기분 나쁘게 한 거 사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잘하죠. 근데 그거. 사과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도 제가 어떤 뼈 아픈 기억이 있냐면 옛날에 황우석 때도 참 아무튼 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엠바고 안 깼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자 클럽 회장이 사과를 하래요. 그러면은 봐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사과했어요. 사과하면 봐주겠다 그래서. 그래 제가 엠바고를 뭐 다 아는 걸 깬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논문에 앞서 쓴 거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과를 빌미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과학기자 강제 탈퇴시키고 모든 프로그램 다 취소되고 그래서 제가 느꼈죠. 사과를 함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용당하는구나. 그런 또 뭐 사과문을 잘 봐준 거네.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사과했잖아 이 자식아. 사과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했잖아. 인정을 그러니까. 했네. 이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우리 사회가 아무튼 사는 게 힘든 사회야.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진영 논리가 왜 의학에도 가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진단 키트, 이 코로나뿐 아니라 미세먼지 또는 무슨 뭐 그 메르스 또는 뭐 옛날에 광우병 아니면 또 뭐 황우석대 뭐 전염병 이런 것마다 메가 트렌드 막 일면 톱으로 뭐 1년 내내 가는 것도 우리나라 이 정치 진영으로 갈라요. 전문가들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문가도 그렇게 갈라져 갖고 우리는 누가 말할지 다 알아요. 아, 요 사안이 생겼다. 아,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저는 무조건 문재인을 비난하는 반정부 인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 때 몇 번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써도 됩니다. 굉장히 친정부적인 얘기도 용기 있게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문가는 다 반대했지만. 근데 그런 얘기할 때는 지금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키트 얘기하면 드립다 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사안에 따라 네. 뭐 이 사안이 이 정파에 이익이 되고 불리한 거 말고 그냥 전문가적으로 자기 양심대로 생각난 대로 딱딱 얘기해 주는 거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명 박사님도 예를 들면 그 명 박사님 솔직히 좀 진보 쪽이잖아. 근데 그래도 그 중국 입국에 대해서는 아 그래도 조금 그 당시에 엄격하게 하는 게 좋다 얘기하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랬어야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좀 보고 싶은 기사들만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사실 우리 홍 박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세계관들인데 그걸 방식을 한 번에 바꾸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데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 박사님이 그래도 생각이 다른 편.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서로 간에 굉장히 달랐잖아요. 근데 좀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이 방송을 하는 대화가 거예요. 통한다는 지금 여기 우리 쪽 채널에 글 올리신 분들은 막 명순권 TV 구독 취소 왜 홍해걸 기자랑 또 만났냐 이러는데 네, 그러죠. 네.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근데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후배로서 네, 후배님께 아까 얘기했던 진영 논리 네. 이거는요 서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지. 지금 홍 박사님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고 제가 그럼. 봤을 때는 그래서 똑같은 그 하원 의원 마크 그린 의원이 우리 뭐 진단 키트에서 한국산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 같았으면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저는 약간 친정부라면 이거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약간 안티 정부 지금 현 정부보다는 약간 비판세력 같은 거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니까 약간 그 안 좋은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정말 문제입니다. 홍 박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사람한테 알린다고 생각했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서가 전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었다고 보지는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커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네. 조금은 특히 기자 출신이셨으니까 근데 팩트를 조금 지금도 그죠. 팩트를 좀 더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은 저는 그 언론 입장에서 아까 네. 산불 이론처럼 네. 일부러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이제 더 확인을 하라는 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알리는 산불이 건 실제 났다는 근거가 거의 확실해갖고만 해도 되는데 불이 났잖아. 일단 불이 안 났어요 그때. 아니 미국 국회의원이 그거는-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는 산불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실제로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그 우리나라 했다는 건 진단 키트에 알려야지.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이런 논쟁 제 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아니 거죠. 근데 아무튼 좋아. 아니 홍 그거는- 박사님도 좀 아니 좋아. 근데 좀 생각을 근데 아니 좋은데 의견들. 아니 좋은데 근데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근데 뭐냐면 다 좋은데 우리 사회가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도 있지. 예를 들면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네. 짜증나네.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와 그냥 죽어라. 아니, 막 제가 그때부터 아무튼 네. 어마어마하게 집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닫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나하고 살려면 제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벌써 봐 저런 빤스런 했네. 빤스런. 빤스런 뭐 이러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집사람 가족들도 너무 신경 쓰고 힘드니까 제발 자중하세요 해서 제가 이제 친구만 볼 수 있게 돌려놓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또 빤스런 했다고 막 말하는 거야. 오늘 이 방송 진짜 근데 제가 나오시길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빤스런이 맞는 것 같고요. 아니야. 에이, 빤스런 아니 아니지. 그래갖고 제가 다 돌려놨어. 다 볼 수. 아, 그래요? 왜냐면 댓글이 너무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4, 5년 전 걸 다 뒤져요. 뒤져서 맞아요, 맞아요. 요런 것도 있네 막 뿌리고. 야, 형님 싫은 거야 그냥. 그 제가 사람들은 뭐 그냥 제가 많이 그 싫은 거야. 이미 한 4, 5년 전에 제가 좀 이 성급하니까 SNS로 욕 먹는 짓을 많이 해요. 경서를 올려갖고. 그래갖고 그 당시 이미 단죄가 끝난 거야. 그때 욕 먹고 진짜 혼난 것까지 또 꺼내. 또 꺼내. 꺼내. 얘가 이런 그렇죠. 말 어때요? 네. 뒤져. 그러니까 제가 다 닫은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해봐서 아는데 여기서 좀 제가 이른바 자랑하면 트위터도 옛날에 지금 현재 37,000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한 이제 5,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3,000명이나 돼요. 옛날에는 4만 몇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는 왜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되지? 그죠? 아무튼 간에 나도 취소하고 싶어.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중요해. 좀 근데 저는 그런 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저도 확인 안 하고 괜히 올렸다가 얼굴 붉어지고 내가 왜 이걸 확인 안 했을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즘은 좀 더 확인하고 조심하셔야죠.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저 선배님께 그러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근데 확인은 좀 더 맞는데, 확인을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확인은 맞는데 기자 정신 아니 있다 하시라고요. 나는 그거랑 좀 생각이 다른데 네. 그 우리나라 언론이 잘 되려면 네. 그 예를 들면 보세요. 확인을 하려면 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사실은 확인은 대법원 판결 나야 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죠. 기다릴 때는. 뭘 기다려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 몇 년 있다 나는데? 그러면 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론은 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조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로 가야 상호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교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입 닫아 새끼야. 아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거는 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솔직해서 약간 오바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진단 키트도 그렇고 황우석 때도 그렇고요. 집요하시네요. 저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고. 네. 근데 그냥 맞아. 참고하시라 그러니까 뭐 말이고. 인정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너무 아, 좀 그, 핫했다. 아, 저기 다들 비타민 논쟁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예? 것 같아요. 비타민 원래 나중에. 비타민 논쟁 이따 해야죠. 원래 두 우리 분이 저기 명 잠깐. 예. 잠깐 죄송한데 네. 우리 지금 이제 질문 주도하게 아, 예, 주도적으로 예. 해야 되는 건 지승호 아, 작가인데 그럼요. 지금 예. 벌써 우리가 1시간이나 했어. 벌써 우리 한 시간이나 열을 약간 예. 식히는 의미에서 예. 우리 박스의 노래를 하나 듣고 아, 넘어가도록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노래도 해요? 박스 궁금한데? 박스가 노래도 해요가 아니고 2집 가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리고 최근에 그 네, 이제- 신작 싱글도 냈고요. 그거를 제가 좀 제작에 좀- 제가 참여도 했고 뜬금없네요, 그런데 좀. 뜬금없죠. 네, 왜냐면 이제 뜬금없네요. 1시간 했으니까 우리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노래 한번 듣는데 괜찮을까 조금 모르겠네. 한 1분 쉬었다가 세팅 준비하시고 노래 하나 한번 하시죠 뭐.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이분 쉬는 게? 팬들께서는 잠깐 쉬고 계세요. 저 혼자 그냥.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화장실도 그러면 다녀오시고.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잠깐 우리 박세 2집 가수 박세의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그래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게. 이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살려놓고 이건 한다는 살려놓아야죠. 어. 그리고 우리 그럼 잠깐 우리 준비하는 동안 그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네네. 그런데 우리 홍 박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근데 보면은 저희 쪽 채널은 다 저를 응원하고 이쪽 채널은 다 그 명박을 응원하고 그럴 수밖에 그러네. 없죠. 아 칼라가 완전히 갈리네. 그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느낌적으로다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좌파. 되셨습니다. 홍 박사님은 아, 우파. 솔직히 인정할까?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셔야지. 그런 분이 네. 있지. 네, 그럼. 저는 네. 진보. 홍 박사님은 네, 보수. 네, 글쎄. 그냥 나누면 그렇게 그렇지, 단순하게 그렇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저기 뭐 뜬금없지만 네. 박세가 좌파 가수인가요? 오승훈 지대- 그렇게 했는데. 지대 가수임. 어. 지대로 돼지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낸 저기 싱글 우리 저기 돈돈돈돈이라는 아주 발라드입니다. 듣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불러보겠습니다. 그거 사버리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지 앞만 보고 달렸어. 내 인생은 오직 음악 좋다, 돈뿐이었지. 사랑할 시간도 부족했네. 죄진 것도 없는데 쫓기듯 살았네. 랄랄라. 난 이제껏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였어. 돌아가고 싶은 날도 달짝지근한 추억들도 다 필요 없어. yeah. 지금이 제일 좋아. 거지롭던 어제는 안녕. 거지롭던 어제는 안녕. 돈돈돈돈. 와우, 좋아. 정말 닮았다. 네. 갑자기 노래. 정영석. 야, 근데 이 노래 야, 제목이 돈돈돈돈이에요. 오, 재밌네요. 예, 싱어송라이터. 본인이 쑥쑥 갑자기 노래를 작사하고. 아, 네. 좋았어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확실히 좀 약간 부드러워지죠. 예,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분위기 좋으면 또 제 노래도 나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지승호 작가님 노래도 나가고. 아니, 분위기 좋으면. 아하. 야, 자,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패널 중에 우리 빡세. 그러니까 빡세 이제 이집. 필명. 아하. 그래서 우리 빡세가 우리 홍해월 박사님 그 게스트로 오셨고 네. 출연료도 없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음반 CD 이번 나온 거를 어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증정식 감사합니다. 같은 거 이거 약속하지 마. 설명 좀 해주시죠. 박사 이제 정규 앨범입니다. 무려 네. 11곡으로 빡빡 채워진. 본인이 다 작사 예, 제가 다 작곡하신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네. 요즘에 사실 근데 뭐 CD 누가 들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 아, 그럼요. 네. 저는 이 사인해서 있는 다시 노래 다 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짜장면 노래 참 좋습니다. 짜장면. 짜장면. 네. 박사 2집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네. 사인 하셨나요? 사인 있다 해서. 나중에 네, 사인해서. 네, 예. 네. 박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하는 김에 선물 증정식.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네. 쓴 책인데요. 네. 만능사의 매력 가정역과사. 맨날 오. 또 제 자랑하는 책이네요. 네. 거의 제 그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 가정역과사에 대한 책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5년 전에 쓴 네. 1쇄입니다. 1쇄. 아하. 2쇄는 못 넘어갔고요. 네.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아니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이제 홍 박사님은 이 책 가정의과사를 읽으시고 요거는 여에스더 선배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싫어할 텐데. 아이 그래도 아, 좀 읽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독후감 일주일 후에 이건 정말 아, 2장 알겠습니다. 써갖고 저한테 전쟁하자는 주시기 바랍니다. 뜻인데. 자, 우리 그렇게 명방은 하시고. 참 네,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우리 지 작가님도 책 갖고 오셨죠? 예. 네. 뭐 인터뷰집인데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정유정 작가를 인터뷰한 예. 정유정 작가의 창작문. 오, 진짜 멋있다. 이게 저 네. 소설가 정유정 네, 작가님을 시간을 인터뷰한 인터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터뷰한 게 네, 책으로 네, 나와요. 와. 대화 형식으로 그죠? 예, 멋있다. 이게 몇 번째? 이런 책을 50권이에요, 진짜? 예, 뭐 인터뷰를 짧은 거 모아서 낸 것도 있고요. 와. 한 분을 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 가장 많이 팔린 대단합니다. 책이 그 김어준 씨랑 어, 인터뷰 한 책이죠. 예, 아니 뭐 그거는 닥치고 정치가- 김호준의 닥치고 정치니까 아, 그런가요? 오. 딴 데 가서 얘기하시고. 예. 야, 대단하다. 예. 감사합니다. 99세, 열심히 99세를 읽겠습니다. 찍으셨죠. 네. 예. 와, 99세 대단하네. 그럼 다시